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용 교수입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오늘은요, 그래서 바로 핵심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상하게도 같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내 애인, 배우자가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는 항상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산다든지, 우리 배우자는 항상 허무하게 웃는다든지, 슬픈 일을 당해도 웃고 힘든 일을 당해도 웃고 이런 모습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또 어떤 분은 잘 보면 계속 우는 분이 있어요. 잘 돼도 울고 안 돼도 울고 항상 동일한 감정, 즉 울음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핵심 감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감정이란 가까운 사람에게서 경험한 좋지 않은 느낌, 풀리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에 형성돼서 평생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보통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핵심 감정이란 가까운 사람에게서 경험한 좋지 않은 느낌, 즉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의해서 형성된, 그리고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 이런 감정을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요, 어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쳐서 대인관계라든지 직업선택이라든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 이런 감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을 지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든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3살 버릇 여든 간다. 즉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이 평생을 간다는 이야기죠. 즉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 어떤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즉 슬픔이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울어요. 네, 기쁜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이 울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막 맛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드러내는 감정,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아가 원하고 필요하는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욕구좌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이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감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이의 마음속에 영향을 줘서 안 되는 일이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느낌, 그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분은요,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력감을 느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이런 고독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휘두릅니다.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이 아이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 감정이 어린 시절에 쌓여서 지속 반복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찾아와서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공포감이라는 감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최초의 기억이 갓난아기였을 때 어두운 방 한가운데 있어요. 혼자 누워있어요. 그래서 잠에서 막 깼는데 TV에서 무서운 드라큘라가 나와서 막 공포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때 이 아이가 느낀 감정은 공포라는 감정이겠죠. 왜? 너무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워서 인기척을 느꼈을 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달려왔죠. 이 최초의 기억, 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공포의 감정이 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무의식에 자리 잡아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유달리 공포의 감정을 잘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공포감을 느껴요. 이거를 핵심 감정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핵심 감정 중에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공포의 순간을 느끼는 경험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이런 거죠. 두려워서 떨려서 몸부림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웃음 그러면서 거짓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나머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나머지, 너무 무의식 중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러면 이 웃음이라는 감정, 이게 우리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는 낙객 감정이겠죠, 결국은. 즉, 진짜 감정은 공포라는 감정인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라는 감정으로 계속 호호호 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류 분석에서 거짓 감정, 즉 라켓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진짜 마음, 핵심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인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웃음이라는 감정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바로 핵심 감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동식 선생님은요,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배어있는 감정이다. 우리가 쌀가마니 어디를 찔러도 쌀이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 한번 형성된 감정,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각인된 감정은 평생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지속 반복적으로 형성된 감정이 핵심 감정이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 진한 감정이 꼭 어린 시절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이것도 저는 핵심 감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감정은요, 바로 최초 기억, 초기 기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내가 어떤 때 이런 감정을 잘 느꼈는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꿈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꿈속에서의 느낌, 이런 것들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들은 내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 우리 핵심 감정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핵심 감정, 여러분의 핵심 감정은 무엇입니까? 라켓 감정은 거짓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핵심 감정은 그 안에 진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켓 감정과 핵심 감정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핵심 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병영 교수였습니다.